여보, 오늘 배추물이 아주 좋아. 이거 다 팔고 들어가면 저녁 팔씨는 되겠는데? 옆 좌석에서 낡은 장부를 넘기던 남편이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시장통 채소 장사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머리에는 항상 땀에 젖은 수건을 두르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흙대가 빠질 날이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새벽 바람 맞으며 배추 나르고 무 뽑아온 장사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40년 세월이 쌓여 지금 이 트럭이 달리고 있는 강남의 금싸라기 땅 위에 제 이름으로 된 빌딩이 2채나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요. 자수성가. 그 흔한 네 글자를 만들기 위해 우리 부부는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했습니다. 자식 농사도 채소 농사도 건물 농사도 성공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련만 평생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섭더군요. 아이고, 오늘이 그날이네. 여고 동창회. 트럭 대시보드 위에 올려둔 청첩장 같은 초대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가보고 싶어 했잖아. 지금이라도 가봐. 남편이 핸들을 돌리며 권했습니다. 이 꼴을 하고 어딜 가요. 옷이라도 갈아입고 가야지. 집에 들렀다 가면 파장이야. 그냥 얼굴만 비치고 와. 우리 마누라가 뭐 죄지었어? 일하다 왔다면 친구들이 더 반겨주겠지. 거기가 어디라고? 그 새로 생긴 특급 호텔 있잖아.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거. 남편은 껄껄 웃으며 차를 돌렸습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번쩍번쩍한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웅장한 정문 앞으로 흙탕물이 튄 우리 1톤 트럭이 들이닥쳤습니다. 끼익! 발렛 파킹을 하던 직원들이 당황한 눈빛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납품 차량 들어오는 곳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세요.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는 직원을 향해 남편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납품하러 온 거 아니요? 내 아내가 여기 손님으로 왔소. 직원은 위아래로 우리 트럭을 후어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초대장을 드리미니 마지못해 길을 터주더군요. 다녀올게. 당신은 어디 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고 있어. 천천히 놀다 와. 기죽지 말고. 남편의 응원을 뒤로하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제 낡은 작업용 장화가 닿을 때마다 쩍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등산복 바지에 흙 묻은 조끼를 입은 제 모습은 마치 백조무리에 섞인 미운 오리 새끼 같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뭐야? 청소하시는 분인가? 아니, 냄새 나잖아. 거름 냄새 같은 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냥 집으로 갈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쯤 연회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문 앞에는 5여고 제40회 졸업 동창회라는 화려한 배너가 세워져 있더군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무거운 문을 열었습니다. 와하, 정말? 그게 사실이니? 수십 명의 웃음소리와 쨍그랑거리는 와인잔 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뷔페 음식 냄새와 섞인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거짓말처럼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말이죠. 모두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정확히는 제 흙 묻은 장화와 펑퍼짐한 작업복, 그리고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 친구들에게 주려고 챙긴 귤이었습니다.에 머물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연단 중앙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와인잔을 흔들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학창시절 부잣집 딸로 유명했던 박미숙이었습니다. 여전히 콧대 높고 사람을 벌레 보듯 하는 눈빛은 그대로더군요. 미숙이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 뒤로 그녀를 추종하던 무리들이 킥킥거리며 따라 붙었습니다. 야, 김영숙, 너 여기 채소 배달 왔니? 주방은 여기가 아니라 저 뒤쪽인데? 미숙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경멸과 조소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니, 미숙아, 나도 연락받고
연락. 어머, 얘 총무가 전체 문자를 돌리긴 했지만 양심이 있으면 눈치는 챙겨야지. 여기가 어디 동네 기사식당인 줄 아니? 미숙이는 손으로 코앞을 휘 저으며 얼굴을 구겼습니다. 그리고 너 그 차림새는 뭐니? 우리 동창에 물 흐리려고 작정했어? 냄새나서 와인 맛 다 떨어지잖아. 일하다가 급하게 오느라 그랬어. 오랜만에 얼굴들이나 보고 가려고. 제가 멋쩍게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미숙이는 제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얼굴? 야, 네 얼굴 보고 밥맛 떨어질 애들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여기 회비가 얼만지는 알고 왔니? 1인당 30만 원이야. 너 하루 종일 백추 팔아도 그 돈 못 벌잖아? 주변에서 아, 진짜 왜 저래 거지냐고 하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귤 봉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단지 겉모습만 보고 나를 이렇게 판단하다니.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오르던 그때 미숙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여기 지배인 불러. 당장. 그녀가 소리치자 정장 차림의 호텔 직원들이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내 남편이 누군지 알지? 이 지역 유지야. 내가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거 시장 바닥에서도 장사 못하게 할 수 있어. 좋은 말 할 때 그 더러운 발로 여기 더럽히지 말고 당장 꺼져. 직원들이 제 양팔을 잡으려 다가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미숙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미숙, 너 말 다 했니? 어머, 얘 눈 뜨는 거 봐라. 그래, 다 했다. 꼬우면 너도 출세하든가. 얘들아, 뭐해? 이 아줌마 안 끌어내고. 미숙이의 고함 소리와 함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좋은 글과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우실 땐 언제든 저희 대한민국 플렉스를 찾아주세요.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매일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거나 내 발로 나갈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보안 요원들의 거친 손길에 몸부림치던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가 푹 하고 찢어졌습니다. 봉지 안에 들어있던 귤들이 와르르 쏟아져 대리석 바닥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친구들과 나눠 먹으려고 새벽 시장에서 제일 예쁘고 실한 놈들로만 골라 담은 귤들이었습니다. 떼굴떼굴 굴러가는 주황색 귤들이 마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제 자존심 같더군요. 어머, 야, 내 구두에 즙 튀었잖아. 미숙이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더니 구두 굽으로 굴러온 귤 하나를 푹 하고 밟아 으깨버렸습니다. 노란 과즙이 바닥에 흥건하게 퍼졌습니다. 김영숙, 너 진짜 가지가지 한다. 나갈 거면 곱게 나가지 끝까지 민폐니? 야, 직원들 뭐해? 이거 청소비까지 다 청구해. 주변에 있던 동창들이 키득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동영상을 찍고 있더군요. 아이고 영수가, 꼴이 이게 뭐니? 남편이 사업 망했다더니 진짜인가 봐. 야, 찍지마. 불쌍하잖아. 냄새나서 가까이는 못 가겠지만. 비수 같은 말들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쪽팔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가 흘린 땀방울로 산 귀한 농산물이 저런 인간들의 발에 밟히는 게 참을 수 없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숙이가 제 앞에 쭈그리고 앉더니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야, 네 남편 그 똥차 끌고 밖에서 기다린다며?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너 같은 게 감히 우리랑 겸상하려고 했어? 수준 떨어지게. 순간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살아온 내 남편, 그 성실한 사람을 모욕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으깨진 귤을 손에 쥔 채 벌떡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연회장에서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연회장 입구 쪽에서 다급하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정장, 그리고 가슴에 달린 금색 명찰.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습니다. 뒤이어 부지배인과 매니저들까지 줄줄이 비엔나처럼 따라 들어오더군요. 미숙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짓밟인 귤 껍질을 발로 툭 차버리고는 우아한 척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지배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유, 총지배인님, 마침 잘 오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컴플레인 걸려고 했거든요. 미숙이는 마치 호텔 주인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잡상인 아줌마가 무단 침입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네요. 냄새도 심하고 바닥에 쓰레기까지 버리고. 우리 동창회 분위기 다 망쳤는데 호텔 측에서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쏘아 붙였습니다. 저 아줌마 당장 경찰에 넘기든가 하세요. 아, 그리고 바닥 청소 다시 싹 해주시고요. 내 기분 망친 건 서비스로 보상해 주실 거죠? 총지배인의 시선이 미숙이의 손가락 끝을 따라 제게로 향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손에 든 터진 귤 봉지. 영락없는 시장통 아줌마의 모습이었죠. 보안 요원들이 저를 다시 끌어내려던 찰나였습니다. 제 얼굴을 확인한 총지배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총지배인은 미숙이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저를 향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제 앞에 오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배인님, 왜 그러세요? 저 여자가 뭘 훔치기라도 했나요? 미숙이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지만 총지배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코앞까지 달려와 멈춰 서더니 그 자리에서 허리가 직각이 되도록 90도 폴더 인사를 박았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정적이 흘렀습니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수군거림이 일시에 멈췄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마이너스하고 들릴 만큼 썰렁한 침묵이 연회장을 감쌌습니다. 고개를 숙인 총지배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오셨습니까? 아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차림으로. 미숙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회장님? 지배인님, 지금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얘는 시장에서 배추 파는 영숙인데요. 그러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총지배인이 번개같이 고개를 들고 미숙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객을 대하던 친절한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서슬퍼런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손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이분은. 총지배인은 다시 저를 향해 공손하게 손을 모으며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호텔의 실소유주이신 저희 모기업 대형 농산의 김영숙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호텔 대표이사님의 어머님이십니다. 네? 미숙이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쨍그랑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으깨진 귤을 바닥에 툭 던지고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김 지배인, 호텔 관리가 엉망이네? 손님 가려받는 건 우리 아들 방침인가? 회장님이라니? 지금 이게 몰카야? 뭐야? 박미숙의 얼굴이 시시각각 불그락 변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총지배인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지배인, 당신 미쳤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 시장 바닥에서 파 다듬는 아줌마라고. 어디서 사기를 쳐? 하지만 총지배인은 미숙이의 악다구니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더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귤 껍질과 과즙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미숙이가 더럽다고 짓밟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입구에서부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면목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의 총지배인이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아줌마 발밑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광경.
그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장면에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김 지배인 일어나. 자네가 왜 닦나? 청소 담당 부서 따로 있잖아. 아? 하오나. 그리고 우리 아들이 호텔 운영을 이따위로 하나? 손님 옷차림 보고 급 나누라고 가르치던가? 제 나직한 꾸지람에 지배인은 다시 한번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보안 요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저를 조롱하며 영상을 찍던 친구들은 황급히 휴대폰을 숨기느라 바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른 동창들이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영수가. 나 순자야, 기억나지? 아이고 세상에. 나는 내가 워낙 검소해서 몰라봤지 뭐니. 역시 부자들은 다르다니까. 티를 안 내요, 티를? 맞아. 영숙이가 학교 다닐 때도 진국이었잖아. 야, 너네 영숙이한테 인사 안 하고 뭐해? 방금 전까지 냄새난다. 거지냐며 비웃던 입들이 이제는 아부를 떠느라 침이 마를 새가 없더군요. 그 역겨운 이중성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저에게 팔짱을 끼려 다가오는 순자의 팔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글쎄, 난 너희들이 내 도시락 반찬 냄새 난다고 코 막던 건 기억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친했었나? 순자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싸해질 무렵 현실을 부정하던 미숙이가 기어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웃기지 마. 다들 속지 마. 이거 다 연극이야. 미숙이는 씩씩거리며 테이블 위에 와인병을 집어 던질 듯이 쳐들었습니다. 야, 김영숙. 너 돈 좀 벌었다고 알바 썼니? 이 지배인한테 얼마 줬어? 1톤 트럭 타고 다니는 회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너같이 무식한 채소 장사가 이 호텔 주인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질투와 악에 받쳐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구역의 여왕이어야 하는데 감히 하녀 취급하던 제가 그 위의 상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현실을 거부하는 단계 딱 그거였죠. 저는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명함 한 장을 꺼내 미숙이 앞 테이블에 툭 던졌습니다. 대형 농산법인 대표 김영숙. 그리고 이 호텔 등기부 등본 떼보면 내 이름 나올 텐데 확인시켜 줄까? 명함에는 금박으로 박힌 제 이름 썩 자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명함을 보지도 않고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딴 종이 족가리 누가 못 만들어. 야, 너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 우리 남편 오늘 여기 온다 그랬지? 지금 내 남편이 이 호텔 VIP 룸에서 엄청난 투자자랑 미팅 중이라고. 미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불러봐라. 그 대단한 남편. 두고 봐. 우리 남편이 오면 너랑 저 썩어빠진 지배인 놈이랑 다 잘라버릴 거니까. 여보 빨리 와봐. 여기 호텔 직원들이 나를 감금하고 협박해. 전화기에 대고 생떼를 쓰는 미숙이의 모습을 보며 총지배인이 혀를 찼습니다. 저런. 오늘 VIP룸 예약 손님이라면. 총지배인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제가 눈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남았으니까요. 너 이제 죽었어. 우리 남편 성격 알지? 불같은 사람이야. 감히 내 동창의 기분을 잡쳐? 전화를 끄는 미숙이는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남편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이런 호텔 하나쯤은 우스워. 그때 가서 무릎 꿇고 빌지나 마. 잠시 후 연회장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누구야? 누가 감히 내 와이프를 건드려?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남자. 배는 불룩 나오고 머리는 벗겨진 전형적인 졸부 스타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미숙이의 남편 최 사장이었습니다. 미숙이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가 남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저 여자야. 저 여자가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협박하고 내 옷에 오물을 뿌렸어.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최 사장은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는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뭐하는 아줌마야? 당신이 내 마누라를. 최 사장의 고함 소리가
제 코앞에서 뚝 멈췄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낡은 작업복 조끼에 새겨진 대형 농산이라는 로고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확인한 최 사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저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며 웃어주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최 사장? 회의 시간 30분 전인데 벌써 왔어? 그러자 미숙이가 눈치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뭐해? 아는 사이야? 아, 이 여자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채소 팔던. 닥쳐. 최 사장이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숙이가 깜짝 놀라 움찔하는 사이 최 사장의 무릎이 바닥으로 힘없이 꺾였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일어나. 박미숙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남편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너야말로 제발 좀 탁치고 있어. 이분이 누군지 알아? 내 목숨줄 쥐고 계신 분이라고. 목숨줄은 무슨?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영숙이라니까. 당신 더위 먹었어? 왜 자꾸 회장님이래? 미숙이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천천히 최 사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또각또각. 장화 소리가 이렇게 위협적으로 들릴 수도 있더군요. 저는 최 사장의 턱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 사장, 자네 부인이 참 똑똑해. 사람 볼 줄 아네. 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영숙이 맞아. 아닙니다. 회장님, 제 처가 눈이 삐었습니다. 아니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최 사장은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손을 비벼댔습니다. 제가 오늘 VIP 룸에서 뵙기로 한 투자자가 바로 회장님이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형 농산 김영숙 회장님. 사진으로만 뵙다가 실물로 뵈니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한 걸까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동창들의 입이 헉하고 벌어졌습니다. 대형 농산? 요즘 마트랑 백화점에 납품 싹쓸이 한다는 그 회사? 야, 거기 자산이 수백억이라던데? 영숙이가 거기 오너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단 한 사람, 박미숙만이 파르르 떨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야, 너 우리 남편한테 무슨 짓 했어? 무슨 약점 잡았니? 채소 판 돈으로 사채 놀이라도 해? 미숙이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연회장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이 여자가 당신한테 돈 빌려주기로 했어? 그래서 굽실거리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내 친구 남편한테 투자 받으면 된다고. 왜 이런 천한 여자한테 고개를 숙여? 야, 이 여편네야. 짱 마이너스. 경쾌하고도 끔찍한 파열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사장이 벌떡 일어나 미숙이의 뺨을 있는 힘껏 올려 붙인 겁니다. 고개가 획 돌아간 미숙이는 중심을 잃고 아까 자신이 밟아 으깨놓은 귤 껍질 위로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천한 여자? 이분이 투자 안 해주면 우리 회사 내일 당장 부도야. 우리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입고 있는 그 옷까지 싹 다 압류라고. 알기나 해? 최 사장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번 투자 받으려고 6개월을 공들였어. 비서실에 사정하고 문전박대당하면서도 기다렸다고. 근데 내가 다 망쳐? 바닥에 쓰러진 미숙이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멍하니 남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듯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고 부들부들 떨더군요. 당신 나를 때렸어? 저 여자 때문에? 때린 게 문제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는데. 최 사장은 다시 제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머리를 바닥에 쾅쾅 치더군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제 아내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단단히 교육하겠습니다. 제발 투자 것만은 철회하지 말아 주십시오. 비굴함의 극치였습니다. 돈 앞에서는 안 해도 자존심도 없는 저 모습.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미숙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아, 잘 들었니? 내 남편 말이 맞다. 너희 남편 회사가 만드는 그 건강음료 사업 기술은 좋은데 자금이 말라서 부도 직전이라며?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 호텔에서 50억 투자 조인식 하려고 온 거야. 내가 깐깐해서 실무진 검토 다 끝내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였지. 50억? 미숙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남편 길을 살려주려고 떵떵거렸지만 정작 남편 회사가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는 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최 사장. 제가 낮게 부르자 최 사장이 예, 회장님 하며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나는 장사꾼이라 사람 됨됨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신용이랑 인성이 썩은 놈이랑은 10원 한 장도 안 섞는 게 내 철칙이야. 회장님, 그게 무슨. 자네 부인이 내 친구들 앞에서 그러더군. 인성 글러먹은 것들은 상종을 말아야 한다고. 그 말이 딱 맞아. 부인은 남편의 거울이라는데 자네 부인이 나를 대하는 꼴을 보니 자네 회사가 직원을 어떻게 대할지 거래처를 어떻게 대할지 안 봐도 훤해. 저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왔던 계약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VIP 룸에서 멋지게 도장을 찍었을 서류였죠. 이 계약 없던 걸로 하지. 저는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반으로 쫙 마이너스 찢어버렸습니다. 두꺼운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최 사장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 최 사장이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가차없이 발을 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김지배인, 회장님. 총지배인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왔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당장 끌어내. 우리 호텔 물 흐리니까. 알겠습니다. 지배인의 손짓 하나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개미떼처럼 달려들어 최 사장과 미숙이를 에워쌌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영수가. 아니 회장님, 내가 잘못했어. 친구야. 미숙이가 악을 쓰며 제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끌려나가던 미숙이가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야 김영숙, 너 이거 갑질이야. 내가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졸부 주제에 친구 무시하고 갑질한다고 다 터트릴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던 발길을 멈추고 다시 뒤를 돌았습니다. 갑질?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천천히 미숙이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끌려나가던 미숙이는 제가 멈칫하자 제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고 다시 표독스럽게 고개를 쳐들더군요. 그래, 갑질,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멀쩡한 투자 계약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거 뉴스에 제보하면 너희 호텔 이미지 박살나는 거 순식간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아? 미숙이는 도끼 어린 눈으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다시 말해봐. 투자를 왜 안 한다고? 내가 너한테 귤 좀 밟았다고 공과 사구분 못하는 거 그거 다 녹음해서 터트려 줄 테니까.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계약 파기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눈치였죠. 여론이 살짝 미숙이 쪽으로 기울려는 찰나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까 찢어버린 계약서 말고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 제가 트럭 조수석 다시보드에 고이 모셔두었던 진짜 폭탄이었습니다. 미숙아, 너 참 용감하다. 아니 멍청한 건가? 뭐? 내가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그 영상 꼭 올려. 대신 제목은 이걸로 해라. 강남 사모님 행세하던 사기꾼 부부, 동창들 등쳐먹으려다 딱 걸린 사연. 사기꾼? 미숙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옆에서 죽상을 하고 있던 최 사장은 헉하며 숨을 삼키더군요. 김 지배인, 저기 빔 프로젝터 좀 켜봐. 제 지시에 지배인이 재빨리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연회장 정면 대형 스크린에 문서 하나가 띄워졌습니다. 주최고식품 재무제표 및 투자 유치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었습니다. 자, 다들 잘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미숙이 남편 회사 실체다. 스크린에 뜬 숫자는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800%, 자본 잠식, 임금 체불 6개월. 회사는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야? 동창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사장, 자네 회사가 개발했다는 그 신약 음료. 그거 가짜지? 식약처 허가도 못 받았잖아. 그냥 설탕물에 색소 탄 거라며? 최 사장은 사색이 되어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로비 자금만 있으면 허가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로비 자금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데 나한테 퇴짜 맞을까 봐 보험을 들어놨더구먼. 저는 서늘한 눈으로 연회장에 있는 동창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너희들 오늘 회비 30만 원이나 냈다며? 미숙이가 호텔 뷔페 쏜다고 오라더니 회비는 왜 걷었을까? 그러게? 뷔페 값이라고 하기엔 좀 비싸긴 했는데 좋은 와인 준비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지.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제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미숙이가 너희들한테 혹시 고수익 보장하는 사모펀드 얘기 안 하든? 남편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 불려준다고. 순간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맞아, 나한테도 그랬어. 지금 넣으면 대박이라고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화려한 동창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세상 물정 모르는 동창들을 꼬드겨 마지막 한탕을 하려던 설계된 사기판이었던 겁니다. 30만원 회비 낼 정도면 어느 정도 여윳돈은 있다는 뜻이니까. 미숙이는 너희를 친구가 아니라 털어먹기 좋은 호구로 본 거야. 저의 폭로에 미숙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우리 남편 사업 진짜 대박 날 거야. 영숙이 전현이 날 모함하는 거야. 미숙이가 발악했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더니 미숙이와 최 사장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떴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번 동창회에 호구들 많이 모아놨어. 순자 남편 퇴직금 받았다며? 걔부터 꼬실게. 이응 잘해봐. 이번에 10억만 땡기면 우리 해외로 튀면 돼. 이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흥신소, 아니 정보통을 통해 미리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좋긴 좋더군요. 이런 것도 구해다 주고. 야, 박미숙. 가장 먼저 소리 지른 건 아까 미숙이 옆에서 저를 비웃던 순자였습니다.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우리 남편 피 같은 퇴직금 안전하다고? 내가 사람이니? 우리가 도시락 반찬 나눠 먹던 친구인데 어떻게 이래? 순자가 핸드백을 휘두르며 미숙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사태를 파악한 다른 친구들도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미 가게 약금을 건넨 친구도 있었는지 비명에 가까운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돈 내놔. 이 나쁜 년아.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불렀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숙이의 머리채가 잡히고 명품 드레스가 찢어졌습니다. 여왕벌의 호위무사였던 친구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그녀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여보. 약. 미숙이는 바닥을 기며 비명을 질렀지만 최 사장은 이미 구석에 처박혀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을 팔짱 끼고 지켜보며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경찰 불렀지? 네, 회장님. 경제사범 및 사기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5분 내로 도착합니다. 잘했어. 그리고 저것들 싸움 끝나면 기물 파손비랑 청소비까지 청구해서 싹 다 받아내. 10원 하나 깎아주지 말고. 그때였습니다. 산발이 된 미숙이가 친구들에게 발비다 말고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숙이와 눈을 맞추며 입모양으로 마지막 비밀을 속삭였습니다. 미숙아, 내 남편이 빌려 썼다는 그 사채. 전주가 누군지 아니? 제 입모양을 읽은 미숙이의 눈이 공포로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설마? 박미숙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미숙이에게만 들릴 듯 말 듯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너희 남편이 급한 불 끈답시고 사채 썼다며? 대형 파이낸스에서.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거 우리 남편이 운영하는 자회사야. 우리 영감이 채소 장사로 번 돈, 그냥 놀리기 뭐해서 굴리는 돈이지. 미숙이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걸 보안 요원들이 억지로 잡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회사, 그 건물의 주인도 나. 내 남편이 쓴 사채 빚쟁이도 나. 그리고 내가 유일한 희망이라 믿었던 투자자도 나야. 저는 빙그레 웃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축하한다, 미숙아. 넌 이제 나한테 빚 갚을 일만 남았네? 물론 감옥에서 나오면 말이야. 으악. 미숙이는 괴수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비명이 아니라 완벽하게 파멸해버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의 발악이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미숙 씨, 최두식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미숙이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명품 팔찌가 번쩍이던 그 손목에 이제는 은색 쇠고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거나. 나 박미숙이야.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영수가 제발.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살려줘. 우리 남편 빚 좀 탕감해줘. 응?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미숙이는 저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눈으로 이제는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글쎄, 난 장사꾼이라 계산이 정확해서 말이야. 내가 뱉은 말, 내가 짓밟은 귤값. 이자는 톡톡히 쳐서 갚아야 할 거다. 미숙이와 최 사장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퇴장은 화려했던 입장과는 정반대로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지자 연회장에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곧 비굴한 웃음소리로 깨졌습니다. 아이고 영수가. 아니 회장님. 머리가 헝클어진 순자와 친구들이 제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가 미숙이한테 속아서 잠시 눈이 멀었었나 봐. 영숙이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 힘든 세월 다 이겨내고 이렇게 성공했니? 맞아. 우리 옛날에 도시락 같이 먹던 거 생각난다. 영숙이가 싸온 계란말이 진짜 맛있었는데 우리 언제 한번 식사라도. 역겨웠습니다. 미숙이가 저를 모욕할 때 같이 킬킬거리고 영상을 찍던 그들이 이제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총지배인에게 손짓했습니다. 지배인. 네 회장님. 여기 있는 사람들 전원 블랙리스트에 올려. 앞으로 우리 호텔 계열사 어디에도 발 못 붙이게 해. 그리고 오늘 음식값, 술값, 기물 파손비, 청소비까지 이렐로 정확하게 청구해서 받아내고. 영수가. 친구끼리 너무한 거 아니니? 친구들이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친구? 누가 친구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만 살짝 돌려 그들을 쏘아 보았습니다. 내가 냄새나는 채소 장사일 땐 거지 취급하고 회장이라니까 친구 대접하는 게 우정이야? 너희들은 내 친구가 아니라 그냥 박미숙이랑 똑같은 부류일 뿐이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민망함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보다 밤하늘의 별빛이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만치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기다리는 낡은 1톤 트럭이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들 사이에서 유난히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 트럭이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리무진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차 안에서 졸고 있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벌써 왔어? 친구들하고 밥 좀 먹고 놀다 오라니까. 남편은 서둘러 차 문을 열어주며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렇게 후련해? 저는 조수석에 올라타며 흙 묻은 장화로 대시보드를 툭 쳤습니다. 아니 그냥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갔어. 쓰레기 분리수거 좀 하고 왔거든. 쓰레기? 호텔에 무슨 쓰레기가 있다고? 남편이 어리둥절해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 익숙한 흙냄새, 그리고 남편의 투박한 손. 이 모든 것이 저를 편안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나 배고파. 우리 집에 가는 길에 순대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갈까? 소주도 한 잔 딱 곁들여서. 그럴까? 당신이 쏘는 거야? 그럼. 내가 오늘 큰돈 굳었거든. 50억 쓸 뻔하다가 말았어. 50억? 아이고, 이 사람이 또 농담하네. 그래, 가자. 국밥은 특으로 시켜줄게. 트럭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100m 속으로 멀어지는 호텔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빛이 들어찬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박미숙과 최 사장은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사기당한 돈을 찾느라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났고요. 물론 저는 그 일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트럭을 몰고 시장에 나가 배추를 나르고 물을 뽑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시장통 억척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는 떳떳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늘도 제 트럭은 힘차게 달립니다. 땀 냄새 나는 제 인생이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향기롭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대한민국 플렉스의 재미있는 소설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엄지척,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무료한 시간을 꽉 채워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야기 보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